안녕하세요. 저는 AP서치 헤드헌터 박종명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첫 사회 시작을 AP서치가 아닌 한국 얀센이라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AP서치라는 헤드헌팅 회사의 팀장과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취업 및 창업 스쿨이라는 과목 2학점짜리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팀 빌딩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팀 빌딩의 이제 과정과 그에 따른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팀 빌딩의 기본적인 개념, 역사 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개념 정도는 익혀두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두 번째 세션이 팀 빌딩의 과정과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도 언급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팀 빌딩의 목적, 우리가 왜 팀 빌딩을 잘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굉장히 능률적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팀 빌딩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전에 접목하기 전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죠.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로도 불리는 그 레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레빈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그 태도 변화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태도 변화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팀 빌딩을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제가 접목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레빈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팀 빌딩이라는 것은 이제 해빙, 그 다음 변화, 그 다음 재동결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인지조차 못하고 있죠. 그럼 한번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창업을 하는 초창기에 그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잘 아는 지인, 그 다음에 이제 믿을 만한 어떤 분의 소개, 이렇게 소수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와 같은 아주 전통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었던 한국 사회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창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색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단 일본이나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 창업하고 있는 사례와는 그 맥락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그쪽에도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 많이 창업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 비율이 현저히 한국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창업 초기에는 조직 인원을 이제 추가로 구성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는 모르는 분하고 이제 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분과. 창업자분이 이럴 때는 직접 누군가를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내기도 하고 혹은 주변에 아는 지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소개를 받기도 할 겁니다. 혹은 정부 또는 대학 이런 쪽에 유관 기관들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직원을 충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레빈이 주장하는 그 태도 변화 모형이라는 게 그 팀빌딩 과정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세 단계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가 이제 해빙, 그 다음 변화, 그 다음 재동결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해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개인이나 집단의 그 태도에 대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이제 본인이 느끼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로 레빈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서로 잘 모르는 팀원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원활히 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정립하는 단계, 자기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 단계 이전에 그걸 받아들이고자 마음이 열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개인의 인성과 성격,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이제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변화라는 단계입니다. 변화. 해빙 단계를 이제 거치다 보면
기존에 본인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잘못을 인식한 뒤에 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조치를 취하는 단계가 변화의 시기라고 레빈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창업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개개인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선호사항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굉장히 고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고요. 제가 헤드헌터로 일을 하면서 혹은 취업과 창업 스쿨이라는 그런 과목을 이제 하면서 실제 학생들이 창업하게 된 사례를 보면 처음에 그 불화로 인해서 굉장히 금방 초창기에 와해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바로 이 변화의 단계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본인이 그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 팀의 와해.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팀이 많이 붕괴가 되고 그 이슈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의 단계에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동결입니다. 제동결. 그러니까 해빙은 사실 이제 물로 치면 녹는 거죠, 얼음이.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일어났다가 마지막 제동결로 다시 다져지는 겁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는 과정이 사실 뭐 이렇게 보면 간단한 과정이죠. 그래서 레빈은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동결. 그러니까 해빙과 변화를 겪고 난 뒤에 그 새로 획득된 본인의 태도. 자, 여기서 태도를 꼭 기억하세요. 태도, 지식, 행동이 개개인의 성격에 굉장히 딱 달라붙게 고정되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팀으로 잘 융화되어 이제 긍정적으로 태도가 고착화되고, 그래서 창업한 회사가 그 조직적인 문제나 그러한 이슈가 없이 잘 운영되는 단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해빙, 태도를 정립하는 단계, 변화, 태도를 변화시키는 단계, 동결, 제동결이죠. 변화된 태도를 확립하는 단계라고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레빈이 태도 변화 모형에서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창업에 있어서의 팀 빌딩의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그 조직 구성원들 그 개개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태도라는 게 조직 내에서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굉장히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창업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드린 바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대 효과, 팀 빌딩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공적인 팀 빌딩의 기대 효과라는 게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공적인 팀 빌딩의 과정은 결국에 그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걸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창업자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본인이 선도를 하고 싶고 잘 정착을 해서 꾸준하고도 어떤 계속적인 이익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제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발전을 해야 조직 구성원들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그게 이익이 남으면 다시 회사가 성장하는 어떤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될 테니까요. 자,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성공적인 팀 빌딩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팀 빌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창업하게 되는 회사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같이 구성된 팀원들을 각각과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기대 효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어찌 보면 여기서 나온 맥락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효과 중에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팀 빌딩에 있어서 우리는 리더십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본인이 더 이상 팔로우가 아니라 리더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직접 팀을 꾸려보는 거죠. 누군가를 채용 공고를 내서 누군가를 사람을 면접을 보고 본인하고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또 뽑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 역할과 임무를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본인이 구성을 해보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본인이 기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창업을 실패했었던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다음 창업을 하였을 때는 다시 성공하는 사례로 바뀌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대 효과를 여러분의 그 리더십을 함양하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는 바로 협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코워크라고 많이 하죠. 코워크. 같이 이제 일한다는 건데요. 혼자서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 외로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혼자서 모든 자금과 업무와 커뮤니케이션, 여러 업무 전화들 다 일일이 소소하게 받다 보면 본인이 금방 많이 지치고 하는 것들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팀 빌딩을 하고 나면 이제 팀이 꾸려지는 거죠. 팀이 꾸려지고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혼자 할 때보다 협업을 통한 기대 효과를 또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3가지 정도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3가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한 것이 시장에서 잘 안착되는 그 효과가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빌딩의 과정과 우리가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나중에 3번째 시간에는 그 팀 빌딩의 핵심 요소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